오늘 모신 박병훈 박사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나오셨고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물리학 전공하셨고요. 국립치료강호소 자문위원이시고요. 한국정신과학회 총무이사이요. 한국뇌파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세계 최초로 휴대용 투채널 뉴로 피드백 시스템 뉴로 하모니를 개발하셨고요. 세계 최초 투채널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를 연구 개발하셨고요. 세계 최초 모바일 뉴로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세계 최초 호르몬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네, 박병훈 박사님 지금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병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뇌 건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면서 사실 육체적인 어떤 건강 그것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더 우리가 무섭게 느끼는 것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옛날처럼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또 사람 이름 기억도 잘 못하고 뭐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뇌의 기능적인 것들이 자꾸 이제 쇠퇴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죠. 제가 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브라질에서 이제 아주 대기업 브라질 이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지역 지사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인데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잘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검사를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어서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뇌파를 찍었죠. 찍고 이렇게 쭉 보니까 우측뇌가 손상이 됐어요. 우측뇌가. 그러니까 우측뇌가 손상되면 우리 몸에서는 반대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왼쪽 편으로 몸이 불편해지죠. 분명히 양쪽 발 중에서도 왼발에 힘이 훨씬 더 덜 들어간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른발보다 왼발이 훨씬 힘이 없대요. 왼발이.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림을 보여줬죠. 그리고는 우측뇌가 심각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좌측뇌도 안 좋지만 우측뇌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파킨슨 같습니다. 됐어요. 연세가 66세세요. 66세. 자기는 전혀 발가락에 힘없는 것 빼고는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날마다 헬스클럽 다니면서 2시간씩 운동하고 그런 내가 왜 무슨 어떻게 파킨슨이 걸리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파킨슨 환자들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뇌파 패턴이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뇌파 패턴이 맞습니다. 빨리 종합병원 가서 파킨슨 진단을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파킨슨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뇌가 손상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쭉 되면서 술을 얘기했어요. 그러냐면 남성분들의 파킨슨은 대부분이 술이에요. 술. 네. 젊었을 때 이분이 이제 일찍 브라질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바이어들 성지로 얼마나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알코올성 뇌 손상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자기가 너무 세대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지금도 술을 그냥 집이 술이 150병이 있다. 150병이나 있고 그 가격만 해서도 1억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끊냐. 근데 그 오늘부터서 당장 술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doktor 파킨슨 환자가 저를 찾아와서 래퍼 보니까 이분이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대낮인데 이거 술 때문에 나타나는 파킨슨 증상입니다. 술 끊으세요. 네. 끊겠다고 그랬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검사합시다. 한 달 뒤에 왔어요. 봤더니 더 나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이 나왔어요. 정말로 파킨슨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끊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정말 아주 그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에이 어차피 못 고치고요. 술이나 왕창 먹고 빨리 죽어버리면 가족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죠. 술을 날마다 먹어버린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뇌가 더 빨리 성장. 제가 지금은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닐 수가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뒷감당을 가족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이 흘러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는데 지금 술 먹는다 해서 바로 내일 죽으면 차라리 죽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대소변 다 받아내고 맨날 욕창 안 생기라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인 그것을 가족한테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가족을 생각해야 돼.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술 끊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도 1억 원이 넘는 술을 내고 어떻게 버릴 수 있냐.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다 수업을 하시죠. 차라리.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이고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그렇게 발가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게 40대에 나타났어요. 40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파킨슨 환자들이요 40대에 다 증상이 나타나요. 내가 70대, 80대에서야 파킨슨 병이 온다? 아니에요. 40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매, 여러분들 치매 뭐 80살, 90살 먹어야 치매 증상 나타나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제가 이따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 12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뇌가 늙기 시작해요. 그렇게 빨리 뇌의 특정 영역이 벌써 노화가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도 치매가 나타나요. 알츠하이머시며. 그리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가? 노래가 있고 젊은 여자가 알츠하이머시병 판정받아가지고 결국은 일찍 자기 사랑하는 사람 기억도 못 해버리고 일찍 죽는 병이 있잖아요. 네. 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병이 치매하고 파킨슨, 뇌경색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근데 그 증상이 내가 꼭 늙어야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뇌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뇌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 건강관리에 있어서 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현재 뇌과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뇌건강 증진법이라고 하는 뉴로하모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글이 보시면은 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그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뇌의 모양 모든 사람 다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네. 지금 요 그림, 네.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좌뇌, 우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밑에서 쳐다봐요. 밑에서 쳐다봐. 위에서 쳐다보면은 그냥 뭐 주름진 것만 보이는데 밑에서 쳐다보니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옆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옆에서 이것을 이제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어요. 안에 우리 뇌 속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복잡한 구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주름진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 개수, 뉴론이라고 부르는 뇌세포 개수가 무려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여러분 1000억 개면 동그라미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 지금 이제 열심히 머릿속으로 손가락 세우고 막 그러실 건데 11개예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그 연결 그 라인이 있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몇 개가 있느냐? 100조 개가 넘습니다. 100조 개가. 네. 그 100조 개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다시 또 계산해 봐야죠. 네. 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요. 우리 몸도. 네. 이게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뇌세포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뇌세포인데 일반 세포는 이런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게 일반 세포들이고 뇌세포만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이. 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길게 길어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거랑 연결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뇌세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네. 이게 연결이 막 태어나서는 별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으면서 치밀하게 발달해요. 굉장히 치밀하게. 근데 이제 나이 먹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뇌세포가 죽으니까 개수도 적어지면서 점점점 이 연결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 구조들을 보면은 각각이 맡고 있는 기능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어느 영역에서는 기억력, 어느 영역에서는 운동, 어떤 영역에서는 뭐 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코랑 연결되어 있는 것, 귀랑 연결되어 있는 것. 어떤 것은 감정을 느끼는 영역.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분화돼서 각기 서로 협력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어느 부위가 발달이 되어 있냐 그러면 제일 겉에 있는 그걸 우리가 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껍질이죠.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 제일 두껍고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등 정신작용은 전부 피질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저렇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생후 1년이 지나면은 저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달이 되다가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뇌가 급속도로 노화가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5세쯤 되면은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명이 생긴다거나 난청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뇌 속 살아있는 사람의 그 신경 뉴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신경망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뇌인데 이 겉에 있는 게 뇌인데 보시면은 가에 있는 요 피질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척수예요. 척수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뇌가 변화되는 발달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뇌세포들끼리 연결되는 신경망이 발달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뇌세포가 계속 생겨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죽기 직전까지 세포가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은 신경망을 형성을 하는데 이 신경망을 형성시키는 이 길게 나오는 것들이 겉에 다른 데로 정보가 새어나지 않게끔 둘러싸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수초화라고 하는데 수초화가 이루어지면은 신경 전달 속도가 100배가 빨라요. 100배가. 그게 안 이루어지는 병이 있어요. 무수초증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못 고쳐요. 네. 무수초증이라고 있는데 또는 알렉산더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일찍 죽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어려서 그냥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평생 동안 진행이 됩니다.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이 세 가지는 진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죽기 직전까지 진행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 뇌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령에 따라서 뇌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실제로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대뇌 피질이 두께가 5mm도 안 돼요. 굉장히 얇죠. 그 두께가. 근데 그것을 쫙 펴면은 신문 한 장 크기로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이게 가장 두꺼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10살, 11살, 12살 이때에 제일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얇아져요. 점점 얇아져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뇌 피질은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빨리 노화. 요건 뭐냐? 요것은 신경망이 발달되는 거예요. 신경망 발달된 걸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쭉 증가가 일어나요. 이게 80세까지인데 80세까지 이게 신경망이 계속 발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 있는 뇌세포는 점점점 사라질지 몰라도 적어질지 몰라도 살아있는 뇌세포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신경망은 계속 발달이 이루어진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감스럽게 이 위에 있는 실선은 남자 거예요. 아래에 있는 점선은 여자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이게 증가하다가 30살 때면 되니까 이게 감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뇌가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난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가 좋다 나쁘다 따질 때 첫 번째 질문하는 게 그러잖아요. IQ. 네. IQ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110점대에서 119가 제일 많죠. 33명, 99명을 조사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그 IQ 평균치가요 100점이에요. 100점. 전 세계 인구의 IQ가 100점이 평균값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IQ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106점입니다. 106점. 여러분들은 아마 그 평균보다는 다 높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 이렇게 IQ가 여기 분포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5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55점이면요 강아지 IQ랑 비슷해요. 네. 근데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IQ는 몇 점일까?
160점이 넘어요. 160점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140점 이상 머리가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0.5%밖에 안 됩니다. 0.5%.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한 명이랬든 두 명이랬든 IQ 200 넘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있냐? 어떤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뇌에 10%밖에 못 쓰고 나머지 90%는 사용도 못하고 죽는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뇌 세포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세포가 있다. 그 죽어서 없어져요. 그 얘기는 여러분 현재 뇌는 여러분들이 100%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나의 뇌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나는 10 정도밖에 발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나한테 발전 가능성이 90이 있는 거예요. 90. 나는 어떻게 나의 뇌를 그렇게 발달시킬 것이냐?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뇌에 관심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있었다는 건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뇌 검사 받으신 분? 한 명도 안 계시냐? 대단히 건강하시네요. 한 번도 검사 안 받으셨다면 정말 건강하십니다.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계셔요. 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 그만큼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버린 거예요. 뇌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뇌가 지금 현재 건강하세요? 확신하세요? 모르죠. 네? 모르시고 확신하죠. 네. 일단 이제 뇌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진짜로 건강한지.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왔던 그분도 뇌가 문제 있으리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자기는 건강하다. 자기는 아무리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밤새 일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만큼 건강하다. 근데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네. 당장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받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하다라고 자신하는 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뭘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죠. 체온계로 재요. 측정을 해요. 열이 몇 도 올랐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상 체온보다 1도가 올랐다. 2도가 올랐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 환자들 왜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까? 혈압을 재. 그래서 혈압이 140 이상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혈압 위험이 됩니다. 150이 딱 넘으면 이거 무조건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려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근데 당뇨도 역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리적인 것들은 기준값이 다 있어요. 기준값이. 여러분들 뇌에 대해서 어떤 기준값 지금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뇌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당신의 이 값이 나왔으니까 당신 뇌는 건강합니다. 이런 기준값이 있어야 우리가 뇌 건강을 얘기할 수가 있지. 기준값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내가 건강하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 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 귀가 듣습니까? 뇌가 듣습니까? 뇌가 들어요. 뇌가.
뇌가 없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는 것,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뇌에서 만드는 이 이미지.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는 것, 뇌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역시 뇌가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정도로 뇌가 중요한데 왜 병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강검진에서 뇌 검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내시경,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다 해요. 뇌 검사 없어요. 없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들 범죄 저지르는 거.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잡았잖아요. 성 도착증 환자가 어떻게 만드느냐? 뇌에서 그렇게 뇌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울증, 자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무슨 병이에요? 마음의 병? 뇌의 병이에요. 여러분 파킨슨병, 뇌경색, 치매 전부 뇌예요.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병의 종류가요, 인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훨씬 많은데 그 병들이 전부 다 못 고칩니다. 불면증 고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원에 가서? 네? 두통 병원에 가서 고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불면 뇌의 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두통 그것도 뇌의 병입니다. 전부 뇌와 관련된 병들이에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게 다 뇌의 병들이에요. 제일 많아요. 위와 관련된 병 몇 개 안 돼요. 간과 관련된 병 몇 개 안 돼요. 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병들 중에서 단 한 개라도 현대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느냐?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이게 도대체 의학기술이 뇌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데도 뇌가 너무 복잡하고 정밀하다 보니까 감히 아직까지도 치료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에 뇌검사는 빠져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아예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뇌 진단하는 장치들입니다. 뇌 진단 장치들 한 대당 수십억씩 돼요. 정치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것들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십만 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여기 딱 들어놨다 나오면은 무조건 50만 원, 6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정부에서 이번에 이것들을 보험 수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서 결사받는다고. 이게 그냥 이거 한 대당 수십억인데 이 돈을 다 뽑아야 됩니다. 이 돈을 뽑으려면은 1인당 비싼 돈을 매기지 않으면은 짧은 시간에 이 돈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가 적용에 결사가 안 돼야죠, 그 사람들. 근데 이게 또한 문제가 뭐냐? 인체에 해로워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밖에 못 하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저 CT 촬영, 여기 이쪽에 저 아래 CT라고 적어져 있는 거. 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X선이거든요, X선. X선 인체에 해롭습니다. 네. 전부 다 해로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장치로 이제 뇌를 찍으면 이렇게 뇌 영상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의 영상이. 이제 뜯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이것도 다 이런 영상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나오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 측정 장치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확한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이건 이제 뇌파 측정기예요. 병원에서 아주 복잡하게 쓰는 뇌파 측정기인데 이거 머리에다가 저렇게 몽땅 전극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머리에 한 19개 전극을 부착을 해요. 근데 19개 전극을 부착을 하는 것도 거의 한 30분 걸려요. 2, 30분 걸려요. 그 전극 부착시키는 데가 2, 30분. 그 다음에 뇌파 찍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보통 지나가요. 그래서 감히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영상 장치를 가지고 찍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전극을 부착해서 찍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은요. 이거 역시 수십억 달러,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국내에 몇 대 없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건데 굉장히 비싸고 또 이것도 어떤 특정 기능만 있지 전체적인 진단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단 장치들이 그것도 다 진단 장치지 치료 장치 없어요. 치료 장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뇌를 치료하는 장치로서 아직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뇌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비싸요. 복잡하고 어렵고 사용하기도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받고 우리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외 초빙 과학자가 초빙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물리학 박사가 뇌를 연구한다 이건 생각도 못해요. 제가 정부에다가 뇌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몇 번 제안을 했거든요. 전부 퇴짜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물리학자가 무슨 뇌를 연구한다 아니냐. 그 의사들이 하는 것이지 그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뇌하고는 관계없는 연구소였어요. 반도체 관련된 것이니까 통신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 목적과 너무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줘.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 연구소에 뇌 연구 부서가 있어요. 네. 제가 몇 차례 퇴짜를 받고 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저를 따라가지고 또 제안을 또 했죠. 또 퇴짜 받다가 겨우 97년도에 처음으로 프로젝트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뇌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어요. 네. 제가 이제 연구소 도저히 내 연구기관 국가 연구소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겠다.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제 뇌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용하기 쉽고 간단한 걸 만들자.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다. 체온계처럼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해가지고는 우리들이 우리 뇌를 관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간단한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을. 그래서 그러면은 뇌가 건강하다라는 기준을 먼저 잡아야죠. 많은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보니까 공통점이 딱 나와요. 공통점. 그래서 이 건강의 기준은 항상성의 기준이 됩니다. 체온 36.5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심장 1분에 딱 70배 뜁니다. 건강한 사람들. 호흡 1분에 딱 15번 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혈압 80에서 120. 네. 혈당 100mg, 100ml. 폐하 7.4. 혈중 염도 135에서 145. 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LDL 수치, HDL 수치, 중성지방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럼 항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열이 팍 나죠. 땀 흘러요. 왜 땀 흘릴까? 왜 땀 흘릴까? 여러분들 추우면 막 몸을 달달달 떠요. 왜 떨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항상성 조절은 뇌에서 일어나요. 몸에서 안 일어나요. 뇌가 우리 몸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각각의 여러 수치들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몸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 센서에서 혈압도 측정하고,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찼다, 배가 부르다, 이런 것을 측정하는 센서도 있고, 혈당 측정하는 거, 모든 센서, 체온 측정하는 거 다 있어요. 그것들이 뇌로 신경을 보내요. 그럼 뇌에서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걸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을 컨트롤해요. 그게 이게 뇌하고 몸하고, 뇌와 몸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관리를 해준다. 이걸 이제 항상성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동원되는 시스템이 뭐냐? 자율신경계하고 뇌분비계입니다. 둘 다 뇌에서 전부 컨트롤하는 거예요. 뇌에서 신경이 나와갖고 몸에 퍼져 있죠. 뇌에서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몸에다가 호르몬을 다 분비시켜요. 그렇게 해서 호르몬 조절 다 해주죠.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항상성을 조절해줍니다. 뇌가. 네. 그래서 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우리가 피드백 작용이라고 해요. 피드백. 뇌하고 우리 몸이 피드백을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기능을 하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기준은 뭐냐? 우리 심장이 1분에 70배 뛰듯이 뇌는 1초에 10번을 뛰어요. 그게 뇌 건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뇌파를 딱 찍어서 1초에 10번을 안 뛴다. 그러면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번이냐? 약간의 융통성이 있죠. 9번에서 11번. 융통성이 있어요. 9번에서 11번.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1초에 8번, 7번, 6번 점점 느려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뇌파 검사를 딱 하면 1초에 7번밖에 안 뛴다. 치매 이용입니다. 치매 이용. 바로 측정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머리에다가 막 복잡하게 풀 붙이는 것은 절대 사용 불가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풀을 안 쓰고도 뇌파를 딱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마예요.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뇌가 건강하냐 아니냐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측정하는 시간은 몇 분이냐? 불과 5분이면 끝나버려요. 5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뇌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뇌가 몇 번, 1초에 몇 번 뛰느냐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80세인데 1초에 10번 뛰어. 그 사람 80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 청년이에요. 나이만 80살 먹었을 뿐이지 실제로 뇌는 청년이에요. 근데 내가 50세에 뇌파 딱 측정했더니 이게 1초에 7분밖에 안 뛰어. 그 사람은 치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나이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렇게 뇌파 모양들이 쭉 나와요. 치매 환자들은 어떤 뇌파가 나오느냐? 이런 뇌파가 나와요. 이런 뇌파. 건강한 사람은 이런 뇌파가 나와요. 모양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그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 그 사람들은 뇌파가 모양이 이게 나와요. 제일 위에. 식물인간들은 이런 뇌파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책 읽고 그럴 때에는 뇌파가 이런 뇌파가 나와요. 활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뇌파의 모양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가지고 뇌에 기준 뇌파가 있어요. 기준 뇌파. 어린애들은 뇌가 이제 아직 다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느려요. 늙으면은 이제 뇌가 늙어가니까 느려요. 우리가 한참 때는 1초에 무조건 10번. 무조건 10번.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도 1초에 10번 뛰게끔
뇌를 관리하는 거.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뇌가 1초에 10번 뛰는 상태 또는 9번 뛰는 상태 또는 11번 뛰는 상태로 평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건강관리, 특히 뇌 건강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파 사진들입니다. 뇌파 사진들. 네. 요건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정상 뇌파, 건강한 뇌파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1초에 9번에서 11번 뛰는 이 리듬만 딱 나오고 나머지 리듬은 안 나와요. 그리고 뇌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잔해하고 뇌가 균형이 딱 맞춰져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눈을 딱 감으면 이렇게 이게 1초 10번 뛰는 뇌파입니다. 우리가 알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눈을 딱 뜨면 사라져요. 다시 눈을 감으니까 또 그게 다시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면은 알파파가 나왔다가 알파파가 사라졌다가 이런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늙으면 이것도 안 나타나요. 네.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뇌가 현재 10번 뛰느냐? 1초에. 또 내가 눈을 떴다 감았을 때 이런 현상이, 변화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이거 오늘 바로 체크를 하세요. 여기 와서 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뇌가 현재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비정상 뇌파들입니다. 네. 12살짜리, 이건 12살짜리 아이인데 정신 지체거든요. 뇌파 아이들이에요. 네. 이거 간질 환자입니다. 간질 환자. 간질병도 뇌병이에요. 네. 간질 환자 뇌파. 정상하고 완전히 틀리죠. 네. 이렇게 이제 왼쪽이 정상 뇌파거든. 이게 요거 뇌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 뇌파. 완전히 틀려요, 모양.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눈에 바로 결과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BQ라는 프로그램, 브레인 코션트. 우리 IQ가 인텔리전스 코션트처럼 제가 BQ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측정 프로그램인데 이걸 하시면은 나의 뇌가 어떻게 건강한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불안정한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불안정한지, 좌우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어느 쪽 뇌가 문제가 있는지 다 나와요. 제가 오늘 파킨슨 그 사람 진단도 이 PQ 검사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찾았어요. 바로 찾아왔어요. 이런 결과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육을 받아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네. 교육 받으면 누구나 다 이걸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 측정하고 이렇게 뉴로 피드백 측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딱 5분 걸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수들이 뇌에 아까 지금 제가 질병들 쭉 적어놨잖아요. 그것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떤 지수값에서는 어떤 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특히 이제 유아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공부 못하는 거, 주의 산만한 거, 행동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나대는 거 이거 다 뇌의 병이에요. 뇌의 병.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적으로 의학적으로 ADD, ADHD 심각한 애들이 이제 잡혀야 돼요. 그 전부 다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이거 저기 이쪽 ADD, ADHD 잡혀. 그 다 뇌파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도 있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고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두통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불면은요. 이제 병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불면증도 있습니다만 그냥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10년, 20년 가지고 불면 때문에 수면제 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잠을 못 자요.
아마 거짓말같이 들리실 텐데 20년 잠 못 잔 사람 저희 걸로 훈련해보세요. 일주일내로 잠 자요. 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쳐진 것들은 훈련 안 해도 다시 발생합니다. 완전히 고쳐져요. 우리 이제 부산 그 북구센터에서 제가 최근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두통 때문에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그래도 한번 두통이 왔다가 방바닥 땡뚱을 누르고 일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라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나 못 믿겠다. 만일에 내가 머리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거 때려치고 유라원이 판매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구센터장이 유라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심각한 두통이요. 딱 4일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잠은 여전히 못 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그 뭐 좀 지나면은 당연히 잠 잘 자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그렇죠. 한 4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수면제는 제가 약을 무조건 끊으라고 했기 때문에 진통제고 수면제고 일단 안 먹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7알을 먹었습니다. 7알. 진통제와 수면제를 싹 끊고 훈련을 했거든요. 4일만 두통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지났는데 잠을 못 자니까 우리 북구센터장님한테 수면제만 골라달라. 이제 수면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수면제 하나를 딱 먹였어요. 그 다음날 바로 두통이 생긴 거예요. 네. 수면제 때문에 뇌 기능이 훈련발이 안 먹혀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끊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과 3, 4일 사이로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두통, 불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건 저희가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 건강, 나의 뇌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 그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은 피드백을 뇌한테 걸어줘요. 뇌하고 몸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항상성 유지를 한다 했잖아요. 뇌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1초에 10번 뛰는 그 항상성이 깨진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줘야죠. 복원시켜주는 것은 뇌한테 피드백을 걸어주면은 그게 복원이 돼요. 그래서 뇌한테 피드백을 걸어주는 거, 그 무슨 뭔가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센서가 바로 뇌파예요. 뇌파를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뇌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뇌한테 알려줘요. 너는 지금 1초에 7번밖에 못 뛰고 있다. 뇌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신호값을 딱 받으면은 내가 7번밖에 못 뛰어? 그럼 내가 빨리 뛰어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고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뉴로피드백 기술이라고. 그래서 뉴로피드백 기술은 뇌에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뇌한테 네가 어느 정도 빠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스스로를 알아서 고쳐요. 스스로를 알아서 고쳐요. 네. 실제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대학생 12명한테 13.5주 동안 13.5주면 몇 개월입니까? 네? 3달이거든요. 3달. 3달 동안 딱 시키고 나서 뇌의 MRI 측정을 딱 해봤어요.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때 정말로 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뇌가 이런 부위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커졌어요. 더 발달이 됐다 이거죠. 뉴로피드백 훈련하면은 뇌 신경망이 발달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2013년도인데 그 뒤로 이런 결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가 있으면 이것을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또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느냐, 뭐 느린 뇌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딱 해가지고 뇌에다 알려줘. 너 현재 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뭐다 이런 것들을 딱 알려줘요. 그럼 뇌는 그 신호를 딱 받자마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변화가 나타나요. 다시 또 측정해요. 불과 0.001초 측정 다시 해요. 또 알려줘요. 그럼 아주 매 순간마다 측정해서 알려주고 측정해서 알려주고 측정. 우리 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몸하고 내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뇌가 나의 현재 리듬이 정상 리듬인가 아닌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꿉니다. 이 기술이 바로 뉴로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자극이 없어요. 이 뉴로하몬이라고 하는 장치가 알려만 주는 거예요. 너는 현재 빠르다, 느리다, 좌우 대칭이다, 아니다, 너무 느린 것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줘요. 항상성 수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약간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그래서 불면이나 두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의 기본 리듬은 거의 9Hz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되라고 그래요. 우울증은 금방 회복이 돼요. 좌우 균형이 깨진 것이거든요. 치매 이건 이제 심각하죠. 시간이 좀 걸려요. 파킨슨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네. 뇌 세포가 완전히 뇌 속에서 혈관이 터져버렸다. 뇌 세포 광범위하게 파괴가 일어나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마에 가볍게 부착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거 이마에 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뇌파 측정하고 뇌 훈련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부단하게 연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수많은 뇌파 데이터를 모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모든 질병에 따라서 이 질병은 뇌파가 어떻게 나온다. 이 질병은 어떻게 나온다. 치매 환자는 뇌파 패턴이 어떻다. 파킨슨은 어떻다. 뇌경색은 어떻다. ADD나 ADHD 자폐아들의 뇌파가 어떻게 나온다. 다 찾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그 작업을 다 끝냈어요. 끝내서 저희가 이제는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발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장치도 있고 뇌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게임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 성인도 지루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전부 다 뇌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신경 연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신경망을 발달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천재 뇌를 만드는 프로그램. 우리 애들한테 해서 영어 단어 4,000개 단어를 3개월 만에 다 외웁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 책을 한 권을 읽는 게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다 읽어버립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용 능력. 100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과 10밖에 못 씁니다. 내용 능력. IQ 200짜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뇌도 200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발달 무궁무진한 뇌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CPU를 갈아엎는 거죠. CPU 386 CPU를 i7, i9급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면 책도 빨리 읽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어떤 특별한 애들만 그러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호르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신경계 컨트롤을 한 것인데 이것은 호르몬을 잡는 거예요. 호르몬. 호르몬을 잡아서 우리 호르몬 이상 생긴 것을 싹 잡아내요. 그래서 전신을 고쳐버립니다. 그것도 호르몬도 뇌에서 다 분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를 컨트롤하면 이것도 잡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뇌에서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뇌에서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 세 가지 호르몬이 있거든요. 하나가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옥시토신, 세 번째가 성장 호르몬이었습니다. 성장. 이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 키 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작용이 해요. 죽기 직전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죽기 직전까지. 네. 근데 이게 20대가 딱 넘어가면서 이 분비량이 쭉 떨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이 안 일어나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높이자 이거죠. 높이면 여자들 갱년기 없어져. 남자들 갱년기 없어져. 노화 과정이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센터, 뇌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용 프로그램, 이게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네, 뇌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의 센터를 갖고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인도도 저희가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2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뇌 전문 기업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뇌 전문 기업. 네, 그래 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이름 처음 들었는데 유라머니 그것도 다 처음 들었는데 그만큼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뉴로하모니, 파낙토스 딱 기억하시고 주변에 뇌에 뭐 문제가 있다, 잠 못 잔다, 뭐 우울증이 있다, 머리 아프다, 누가 애가 뭐 공부를 못한다, 산만하다 하더라, 자폐가 있다 하더라, 치매 환자, 뇌경색 한쪽 반신 불수 데리고 오세요. 다 고칩니다. 이거 아스퍼거거든요. 자폐예요. 아스퍼거는 자폐 일종입니다. 뇌파 이렇게 시뻘겋고 아주 이상하게 떴어요. 한 달 훈련하고 빨간 거 다 없어졌어요. 1년이죠. 1년 지나가지고 아스퍼거 애들은 말을 못해요.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사겨요. 네.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추셔요. 질문하면 답도 못해요. 학교 생활을 못하고 공부는 좀 해요. 딱 1년 하고 엄마가 뭐라 하냐, 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얘가 어떻게나 말을 너무 많이 하든지 못 살겠다. 1년 만에. 네. 얘가 지구상이 되었죠. 금방 바뀌겠습니다. 자반신 마비 환자 13년 동안 전신마비했던 것을 병원에 열심히 다녀고 오른쪽은 풀었는데 왼쪽은 못 살려냈어요. 왼쪽 자반신 마비. 2개월 만에 자반신 마비 풀어버렸어요. 불과 2개월 만에. 네. 뇌가 좋아지면 다 고쳐지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제품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해줘요. 뇌가 건강해지면 뇌가 알아서 병을 다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것은 뇌 치료기 이게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장치다.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장치. 네. 그러면은 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다 사라져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고혈압 환자. 좌측 요거 체험 뇌파거든요. 한 달 딱 하고 고혈압 150이 넘었던 것이 120으로 떨어졌어요. 술 먹어서 뇌가 알코올 중독이 돼 있었던 것들이 다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하냐, 술이 이렇게 나쁜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가지고 술을 줄였어요. 술을 완전히 못 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혈압도 정상이고 술도 전에는 소주 2병을 매일 번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몇 잔만 마시고 그냥 끝내죠.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뇌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간편하게 태양계처럼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이런 장치가 나왔다. 그것은 진단만 할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가능성이 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먹어가지고 뇌를 건강하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쓰지 마십시오. 재료의 식품은 재료를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공급을 해줘도요. 그것을 가지고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엄청나게 비싼 자갈과 엄청나게 비싼 시멘트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믹스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장치가 없으면 말짱빵이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장치,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장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좋다는 식품 먹고 유라원이 훈련하면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릅니다. 식품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뇌를 고치는 약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몸을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하듯이 유라원을 가지고 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뇌가 건강해집니다. 제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